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39쪽이고요. 39쪽을 보면 이러한 표가 나오는데, 네, 얘를 보시면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한 개의 산소 기체가 만나 물을 형성하는, 수증기 두 분자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개수는요, 그냥 각각의 그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되기 때문에 H2 대 O2 대 H2는 2대 1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여기 반응 모형을 보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랬을 때 수증기 2개가 나오고요. 당연히 물질의 양도 수소가 2몰만큼에 있을 때 산소가 1몰만큼 전부 다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하면 수증기가 2몰만큼 나오게 됩니다. 즉 몰비가 2대 1대 2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요. 그래서 이 2몰이라는 걸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분자수의 비도 똑같이 2대 1대 2가 나옵니다. 2대 1대 2.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요. 개수비는 몰수비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비와 또 뭐가 같냐면 분자수비와도 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개수비는요, 몰수비와 같고요. 그게 즉 분자수비와도 같습니다. 화합물이라면 화합물의 개수비와도 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얼만큼 만들고 싶을 때 또 다른 물질을 반응물을 얼만큼 넣을 것인가 라는 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보고 따지게 됩니다. 네, 이 밑에 있는 표를 보면요. 부피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기체의 부피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원에서 나오는 부피는 전부 다 기체의 부피일 때 유효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0도씨 1기압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수소 기체가 2몰일 때 당연히 2 곱하기 22.4리터 해가지고 44.8리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체의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이니까 수소 기체가 2몰이려면 44.8리터, 산소 기체가 1몰이려면 22.4리터. 그랬을 때 수증기가 나오는 양이 2몰이 되니까 얘가 44.8리터. 그래서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개수비는 부피비와도 같습니다. 근데 어떨 때 기체에 대해서만 부피비도 같게 됩니다. 만약에 이 화학 반응식 안에 고체나 액체가 섞여 있게 된다면요. 그 고체나 액체에 대해서는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는 걸 제하고 빼고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량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질량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분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분자량을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수소 기체가 2몰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 2몰은요. H2라는 건 수소 원자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분자량이 2가 됩니다. 근데 2몰이 2g씩 있으니까 총 4g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 기체 O2의 분자량은 16이 2개 있으니까 32가 됩니다. 근데 얘가 1몰만큼 있기 때문에 32g이 되죠. 그 다음에 수증기의 분자량 당연히 18이죠. 근데 이 18이 이제 2배만큼 있어야 되니까 수증기의 질량 36g입니다. 네, 여러분들 얘네 약분해 보시면 4로 약분이 되네요. 1대 8대 9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까지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그리고 기체일 때의 부피비까지 2대 1대 2가 나왔는데 질량비는 2대 1대 2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개수비는 질량비와는 같지 않습니다. 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 두세요. 개수비는 몰수비, 분자수비 그리고 기체의 부피비와는 같지만 질량비와는 같지 않다. 그러면 이 질량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네, 한 가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
있죠.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이 4 더하기 30이니까 36g. 반응 후 질량의 총합 36g. 얘네들 서로 같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수비와 질량비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이 질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꼭 봐두셔야 합니다. 얘네가 중3 정도에서 중2나 중3에서 나올 텐데 그때 나오고 화원에서 다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단원의 화학 반응식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얘네들을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해놨어요. 어디에선가 꼭 써먹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8페이지를 다시 돌아가면서 보면요. 화학 반응에 관여한 물질 사이의 개수비는 곧 몰비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질량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질량비와 같지는 않지만 그 질량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기체의 부피비와도 같다는 거.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와도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의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보면요. 화학 반응식이 개수비와 같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 네, 같지 않은 것 당연히 질량비 나와야 하고요. 얘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분자수비, 몰비, 기체 부피비는 전부 다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3가지 이상 써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개수비가 있잖아요. 개수비 CuO 대 C 대 Cu 대 CO2는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네, 2대 1대 2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수비는 또 뭐와 같냐면 몰수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수비도 똑같이 2대 1대 2대 1이죠. 그 다음에 이 몰수비는요. 분자수비랑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화합물의 개수비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CuO 같은 애는 분자는 아니기 때문에 화합물의 개수비도 2대 1대 2대 1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부피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피는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무조건 기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 보면요. 이 4가지 중에 기체인 거 오른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고체죠. 그래서 이 부피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부피비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량비 또 지금 얘가 질량비와 개수비는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질량비를 따로 구할 수는 있지만요. 개수비와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확인 꼭 해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화학 반응식을 이번 주에 다 끝낼까 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어린이날인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그 뒤에 나오는 양적 계산 문제는 이제 다음 주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여러분께 숙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0페이지 우리가 6번부터 문제를 안 풀었었더라고요. 그래서 6번, 7번, 8번 정도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이미 다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 11, 12번이 그 양적 관계 문제가 되는데 이 양적 관계 문제는 그냥 한번 쑥 훑어보시고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겠으면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먼저 푸는 게 학습에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그 뒷페이지에 그 양적 관계 부분을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어린이날도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